아내가 죽었다. 2026년 겨울, 아내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침이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고 나는 늘 하던 대로 부엌으로 향했다. 찬 바닥의 온도, 물 끓는 소리, 밥솥을 여는 손길까지 모든 게 어제와 같았다. 달라진 건 하나였다. 부엌이 유난히 조용했다는 것. 배가 고팠다. 이상할 만큼 허기가 졌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안방으로 향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내가 배고프면 아내는 말없이 일어나 밥을 차려줬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도.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너무 고요했고 너무 평범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을 서서 아내를 바라봤다. 왜 어젯밤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는지, 왜 아침마다 당연하다는 듯 밥을 기다렸는지 그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는 늘 아이들 대학만 보내면 그 다음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곤 했다. 여행도 여유도 대화도 모두 그 다음으로 미뤘다. 아내가 피곤해 보여도 나는 조금만 참자고 말했고 아내는 늘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사랑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장례식 동안 사람들은 나에게 말했다. 그래도 잘해주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잘해준 게 아니라 아내가 잘 참아준 거라는 걸. 내가 못해준 말들, 못 들어준 이야기들, 함께 보내지 못한 평범한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그 모든 게 지금 와서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참교육처럼 나를 조용히 눌렀다. 집으로 돌아온 밤, 아내의 방 앞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아니라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던 나 자신을.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도 모르게 다시 아내의 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맞는 아침은 생각보다 무서웠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혼자서 보내는 하루는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었다. 부엌에 서서 빈 밥솥을 바라보다가 멍하니 웃음이 나왔다. 아내는 늘 내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해두었고 나는 그걸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냉장고를 열자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내 손맛 그대로였다. 나는 그제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한 번쯤 오늘은 내가 할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내가 아프다고 했던 날도 피곤하다고 했던 날도 나는 늘 조금만 쉬었다가 해라고 말했을 뿐이었다. 그 말이 배려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그건 책임을 미룬 말이었다. 그날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였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집은 더 크게 울렸다. 말소리 없는 공간은 이렇게 큰 소음을 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속으로 사과했다. 이제와 무슨 소용이 있겠지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속도에 나는 적응하지 못한 채 혼자 남아 있었다. 혼자 장을 보러 갔다. 평소엔 아내가 하던 일이었다. 슈퍼에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다. 아내는 늘 내 취향을 먼저 생각했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계산대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내가 좋아하던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으려다 실패했다. 밥은 서리걷고 반찬은 태웠다. 괜히 화가 나서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 화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평생 한 사람에게 의존해왔다는 사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아내의 빈자리가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내가 외면해온 시간들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 몫이었다. 아내의 물건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라도 멈춰 있을 것 같았고 손을 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옷장을 열자 계절별로 정리된 옷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겨울 코트 옆에 봄옷이 걸려 있었다. 아직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도 있었다. 분명 같이 보러 가서 내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옷이었다.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봄에 입을게. 그 봄이 이렇게 오지 않을 줄은 몰랐다. 서랍을 열자 손수 접어둔 속옷과 양말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사소한 정성에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정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늘 누군가가 해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아내의 부지런함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인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메모장 하나를 발견했다. 가족들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이들 시험 날짜, 내 건강검진 예약, 심지어 내가 까먹고 있던 친구의 부조 날짜까지 적혀 있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시간을 붙잡고 있었다. 그 사실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한동안 그 메모장을 덮지 못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내는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함께 있다는 감각, 서로를 살피는 하루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그 하루를 건너뛰었다. 이 깨달음은 누군가의 꾸짖음보다 훨씬 아팠다. 조용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참교육처럼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사이 계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 사이로 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아내는 계절이 바뀌는 걸 누구보다 먼저 알아채던 사람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커튼을 걷고 이제 곧 봄이네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나를 먼저 깨웠다.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다. 그저 집 안에 더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가까운 공원으로 향했다. 아내와 몇 번이나 가자고 말만 하고 미뤄왔던 곳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나중에 날 풀리면 가자고 말했다. 그 나중에는 결국 혼자가 된 지금에서야 찾아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 천천히 걷는 노부부, 휴대폰을 보며 웃는 연인들. 모두 너무 평범한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 우리도 저 안에 있었는데 나는 그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늘 이런 시간을 좋아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같이 걷는 것. 나는 그게 지루하다고 생각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이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문득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내와 함께하지 못한 봄이 서러웠지만 동시에 아내가 나에게 남겨준 감각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비록 늦었지만 아내가 사랑했던 방식대로 하루를 살아보자고. 그 다짐이 나를 조금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시간의 흐름은 이상해졌다. 하루는 길게 늘어지는데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달력을 넘기다 보면 날짜가 바뀌어 있는 것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내 얼굴이 편안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꼭 위로로 들리지는 않았다. 편안해진 게 아니라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다. 특별한 기념일 사진이 아니라 마트 앞에서 찍은 사진, 집 앞 골목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사진 속 아내는 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자연스러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내는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살아낸다는 사실 자체를 기쁘게 여겼다. 나는 그 평범함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늘 더 나은 내일을 이야기하며 오늘을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준비해준 밥상도 아무 말 없이 건네던 커피 한 잔도 당연한 일상이라고만 여겼다. 그 모든 순간이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주던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얼굴보다 내 표정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 속에 나는 늘 무심하거나 바빴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누군가의 꾸지람보다 스스로를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혹했다. 그날 밤 나는 앨범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였다. 아내가 살아온 방식을 이제는 내가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다짐이 처음으로 나를 조금 단단하게 만들었다. 아내가 좋아하던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쓴맛이 싫다며 한 모금 마시고는 내려놓던 커피였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고 나는 굳이 그 쓴맛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커피를 내리는 시간부터가 아내를 떠올리게 했다. 물이 끓고 향이 퍼지고 잔을 채우는 그 짧은 순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가에 서는 일이 습관이 됐다.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이 생긴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허투루 흘려 보냈을 순간인데 이제는 그 몇 분이 하루를 버티게 해준다. 아내는 이런 시간을 좋아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저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조금씩 익숙해졌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식탁을 닦는다. 예전엔 이런 일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 사소한 반복 속에서 아내의 손길이 느껴진다. 말없이 이어지던 노력이 이렇게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아내는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더 잘 살자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더 표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나는 그 단순한 바람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다. 이제 와서야 나는 배운다. 사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나는 조금씩 따라 걷고 있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거리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계절을 붙잡고 있었다. 아내는 벚꽃을 유난히 좋아했다. 꽃이 예쁘다기보다 금방 져버린다는 사실이 좋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괜히 서늘한 기분이 들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다. 지금 와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나는 아내와 가기로 했던 벚꽃길을 혼자 걸었다. 그 길은 생각보다 짧았고 그래서 더 아쉬웠다. 예전엔 이렇게 가까운 곳도 시간을 내지 못해 미뤄왔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며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 순간 괜히 아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을 걸면 대답할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자연스러웠다. 길을 걷다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바라봤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다른 시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기보다는 차분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슬픔이 나를 무너뜨리기보다는 붙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를 다시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아내와 함께였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감각들은 아직 남아 있었다. 벚꽃길을 다 걸어 나왔을 때 마음 한편이 조용히 따뜻해졌다. 아내가 나에게 남긴 건 그리움만이 아니라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힘 덕분에 나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특별할 것 없는 하루처럼 눈을 떴다. 알람도 울리지 않았고
급히 나가야 할 약속도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날을 허무하게 흘려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아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이불을 정리하고 거실로 나오는 동안 집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고 물을 올려놓은 뒤 잠시 멈췄다. 예전엔 이 시간이 아내의 몫이었다. 나는 그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컵을 꺼내다 문득 아내의 방 쪽이 눈에 들어왔다. 이유 없이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그 방은 여전히 정리된 채로 남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이 비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곧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움인지 착각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인지.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문을 열어도 아내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 감정은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싶은 나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아직 내 일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아내의 방 앞에 서 있던 나는 결국 문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다. 열어야 할 이유도 열지 말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을 여는 순간 지금까지 겨우 유지해온 일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 고요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이 침묵과 함께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왔다. 말이 없다고 해서 비어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집이 가르쳐 주었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 거실로 향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고 먼지가 공기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한 장면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았다. 아내는 늘 이런 순간을 좋아했다.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지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부엌에 서서 물을 끓이며 문득 생각했다. 아내는 방 안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방식 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밥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는 이 모든 행동이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의 연장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찾지 않았다. 대신 아내가 살아있던 것처럼 하루를 살기로 했다. 서두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시작했다.